하고 어떤 정당들도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권력을 찬탈하고 정권을 맡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가치는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아무리 좌파 정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된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것입니다.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이며 반역 집단입니다. 제4조, 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 절대 북한 침략에 의한 적화통일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권이 수호해야 할 헌법의 심장이며 머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며 반국가적이며 결국 반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하며 한반도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필수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가 수호해야 할 가치이고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문재인 씨 정권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후보 시절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무자비하게 보수 정치 세력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문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보수 세력을 척살시키는 과정에서 전체주의의 본산인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판하지만 김정은에게는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독재자, 학살자, 반역자로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역을 적폐청산이라는 완장을 차고 보수 세력을 향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관역이 반드시 문재인 정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보수 정당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체성도 추구해야 할 가치도 좌파 독재에 당당하게 맞서는 야당으로서의 용기도 가지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이익 손익 계산에 따라 이합 집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의 생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보수파 국민들로 봐서는 말 그대로 구태 정치의 표상이고 폭이며 암덩어리일 뿐입니다.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내치는 일에는 기민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의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훼손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예하 중대 역할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은 퇴행적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파 국민들은 그들의 폐륜적 행위와 저급함에, 그들의 추악함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태극기 집회는 절망하고 분노한 20만 명의 국민들이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방송은 또 왜곡, 축소하고 외면했습니다. 참담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시한부 정당에 그 자신도 시한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김무성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좌파 정권의 정권을 넘겨준 배신 역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보수정당의 태동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깨끗하고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그리고 젊은 우파 정당이 필요합니다. 대한애국당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시밭길을 택하였고 고통의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진실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손석희 씨를 구속하여 JTBC, WBC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손석희 씨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역사의 진정으로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10월 22일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허평환, 조원진의 당원일동. 네, 잠시 후 2시에는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자들이 많이 왔네요. 내릴 거예요. 오늘도 단식 13일째 아무튼 박근혜
정치적으로 없었던 정치,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불과 2, 3개월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 3개월 동안도 우제 주민과 방어권에 대한 법리를 아는 사람들은 구속 현장이라는 쓸수 없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연장하면서까지 이렇게 감옥에 두려고 하는가? 그것은 문재인 씨 정권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씨 정권이 뭔가 두려운 겁니다. 전 정부 혹은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명하에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 감옥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놓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6개월 수사, 6개월 재판도 모자라서 다시 또 6개월을 더 구속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하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응답률이 85%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을 문재인 씨 정부는 빨리 알면 알수록 그들의 과오를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비책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외교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안보에 대해서 낙관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동안 없었던 이 전쟁이 다시 전쟁의 해월로 이 한반도가 들어가면은 그 당시 지도자는 역적이 되는 겁니다. 본인 한 사람만 잘못되면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보라인,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특보, 안보실장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금의 어려운 국책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안보라인을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중차대한 한미 FTA를 비롯해서 4강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전혀 4강 외교의 문의안들을 예사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강 외교 자체를 너무 폄하한 거예요. 4강 외교 대사에 대해서도 4강 외교 대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몇몇 사람, 주사파 출신 몇몇 사람이 앉아서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이 대한민국을 사고 있는 주변의 외교국들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씨 정권이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러한 현실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다. 85% 응답하지 않는 지지율을 가지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옳다고
적폐청산이라는 완장을 차고 대한민국 전체를 적과 아군으로, 국민을 적과 아군으로 만드는 이러한 형태는 잘못된 겁니다. 어느 정부에서 국민을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보수가 있으면은 진보가 있고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두 날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힘이 실리면은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 힘이 많이 실리면 많이 실릴수록 추락의 속도는 빠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부터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는 국회의원회가 이거 선거에서 최고위원 후보들 토론회가 있는데 그 토론회를 잠시 후에 방송을 듣다가 토론회 방송에서 다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을 종료했다가 최고위원 토론회 현장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우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잠시 떨어져서 재정비 후에 토론회,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토론회 방송을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